온 도시가 반짝이는 꼬마 전구와 푸른 별빛으로 가득한 약간은 들떠있는 겨울의 런던입니다. 늦은 밤까지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조금은 한산해졌네요. 저녁 무렵에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는데 나왔더니 사람이 이 런던 시민은 다 모여있는 줄 알았어요. 거리엔 버스킹 밴드의 연주와 노래가 흐르고 상점마다 커다란 빨간 리본과 리스들, 호두까기 병정 인형, 머리 위에는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전구들. 그 속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머리 위로 폭죽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축제 같은 겨울밤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일찍부터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길래 들어가서 귀국 선물도 몇 개 골랐습니다. 부스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정말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이게 가격이 사악해요. 열쇠고리, 냉장고, 자석, 누가 외국 나갔다가 이런 거 사오면 참 별로다 싶었는데 제가 이걸 그만 사고야 말았습니다. 두툼한 목도리를 콧끝까지 두르고 조용한 템즈 강변을 따라 걷다가 마켓에서 따끈하게 데핀 뱅쇼를 한 국자 컵에 담아달래서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겨울밤의 찬 공기는 마음을 설레게 하죠.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을 땐 그냥 목적 없이 거리를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생기를 얻습니다. 거리 산책을 유독 좋아했던 작가는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혼자 런던 거리를 걷는 시간이 가장 큰 휴식이었다고 고백하는 도시 산책자였죠. 극도로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건 독서와 산책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집을 나서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런던 구석구석을 걷다가 돌아오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나가고, 밤이면 그녀 특유의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반짝일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될 필요가 없다. 가장 나다운 나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시간. 혼자 걷기. 한 걸음, 두 걸음, 자신의 템포대로 걸었던 그녀의 얘기를 들려줄게요. 런던 거리 출몰하기. 버지니아 울프. 아주 간절히 연필 한 자루가 갖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사이에 런던 거리를 돌아다닐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순간이 그렇다. 여우 사냥꾼들이 여우의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사냥하는 거라고 말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건축업자들로부터 공터를 지키기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이라고 하듯이, 거리를 걷고 싶은 마음에도 연필을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난 정말로 연필을 사야만 해. 런던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겨울 런던 도시 생활의 가장 큰 기쁨을 안심하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나설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은 저녁이어야 하고 계절은 겨울이어야 한다. 맑고 투명한 겨울 공기와 거리의 분위기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 여름의 그늘을 찾고 외딴 곳으로 떠나거나 풀밭의 달콤한 공기를 맡으려면 따로 시간을 빼고 눈치를 봐야 하지만 겨울엔 그럴 필요가 없다. 저녁의 어둠과 불빛들만으로도 충분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오후 4시와 6시 사이즈음, 날이 좋은 저녁 시간에 집을 나서면 친구들이 아는 나 자신은 잠시 접어두고
거리를 걷는 익명의 방랑자가 되어 군중들 사이로 숨어들 수 있다. 그 시간에 집에 앉아 있으면 방 안에 놓여있는 물건 하나하나에서 강렬한 기억들이 빠져나와 나를 둘러싸는데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기분이 든다. 예를 들면 이렇다. 벽 난로 위 선반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만토바에서 산 그릇이 하나 있다. 가게 앞을 지나는데 느닷없이 고약해 보이는 늙은 주인 여자가 내 치맛자락을 붙잡더니 요즘 굶어 죽을 지경이니 이 그릇 좀 가져가라고 소리를 쳤다.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 하얀색과 파란색 도자기 그릇을 내 손에 덥석 쥐어주길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돈을 주고 왔는데 호텔까지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바가지를 쓴 게 틀림없었다. 그날 호텔에서는 한밤중에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호텔 주인과 아내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구경을 하려고 몸을 마당 쪽으로 내미는 순간 기둥을 감싸며 올라가는 덩굴들과 밤하늘의 하얀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온 세상이 차분해지던 그 찰나의 기억이 희미하게 지나간 100만 개의 동전들 사이에 반짝이는 동전처럼 아주 선명히 각인되었다. 그곳엔 조금 슬퍼 보이는 영국 남자가 커피잔과 작은 탁자 사이에 서 있던 모습도 보인다. 대개 여행자들이 그렇듯 그는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었다. 이탈리아, 바람 불던 아침,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넝쿨, 영국 남자와 영혼의 비밀. 이 모든 기억들이 선반 위 그릇에서 연기처럼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는데 카펫의 갈색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로이드 조지가 만든 얼룩이다. 커밍스 씨가 찻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채우다 말고 로이드 조지, 악마 같은 인간 이라고 내뱉으며 난로에 놓아야 할 주전자를 바닥에 내려놨다. 그때 카펫이 동그랗게 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문을 닫고 나오면 사라진다. 겨울의 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리는 드러나 있으면서도 흐릿하다. 길가의 대칭으로 길게 뻗어있는 문과 창문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은 떠다니는 빛의 섬 같다. 그 밑을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며 의기양양하게 느껴진다. 잡아먹을 듯 달려들던 삶을 따돌리고 살아남은 먹잇감처럼 여유롭다. 눈이라도 내리면 우리는 부드럽게 시내를 따라 내려와 강변을 거닌다. 편안히 쉬게 하고 잠시 멈추게 하며 머릿속을 잠재운다. 불빛의 섬과 어둠의 숲이 어우러진 저녁 무렵의 런던 거리는 아름답다. 한쪽에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풀이 자라는 곳에는 밤이 잠들어 있을 것 같다. 고요한 들판 위로 나 있는 철길을 따라 걸으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툭툭 갈라지는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멀리 골짜기에서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곳이 런던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린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빨갛고 노란 신호등 불빛이 높이 걸려 있다. 낮게 떠있는 별처럼 건물들은 등불을 밝히고 서 있다. 아직 이곳에 전원의 평화가 남아있는 곳은 오직 런던 스퀘어뿐이다. 이 시간이 되면 사무실의 불빛들은 지도 위로, 문서 위로, 끝없는 업무 서류들을 축축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기며 앉아있는 직원들의 책상 위로 활활 타오른다.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곳 주인의 분위기와 삶이 스며들어 있다. 그곳에 들어서는 건 언제나 탐험하는 기분이다. 문구점에 들어섰을 때 가게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주인 부부가 다투고 있던 모양이다. 우리를 보자 싸움을 멈추고 아내는 뒷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 남은 늙은 남자 주인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책 사파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다. 둥근 이마와 공 모양의 눈을 갖고 있었다. 연필, 연필이라. 그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했다.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격앙된 감정을 억누를 때 호들갑스러워지는 말투였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물건이 많을 때는 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내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진 어느 신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그 신사를 알고 지냈는데 반세기 동안이나 법학원과 연줄이 있었다고 했다. 뒷방에 있는 아내가 듣길 바라는 듯 보였다. 그러다 고무줄로 묶인 상자를 하나 엎었다. 결국 화가 치밀었는지 뒷방 문을 밀면서 거칠게 소리쳤다. 당신, 연필들을 어디다 놔둔 거야? 마치 아내가 연필들을 숨겨둔 것처럼 타박을 했다. 늙은 부인은 방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오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정확히 상자 하나를 꺼내 손을 집어넣었다. 상자엔 연필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 없이 어떻게 살까? 그에게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닐까? 나는 중재자의 심정으로 두 사람을 그곳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까다롭게 연필을 골랐다. 이건 너무 부드럽고 이건 너무 딱딱하네. 그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차분해졌고 둘 사이의 감정도 진정이 되고 화가 풀렸다. 언제 다퉜냐는 듯 사파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남자 주인은 다시 연필을 제자리에 두고 깍듯이 인사를 하곤 둘이 사라졌다. 여주인은 아마 바느질 꾸러미를 꺼낼 것이고 남자는 신문을 읽을 것이다. 카나리아 꽃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씨앗을 흩뿌릴 것이다. 다툼은 끝났다. 연필을 사서 나오니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삶은 모두 꼭대기층으로 돌아가고 전등이 켜졌다. 길은 메마르고 딱딱했다. 황량함 속에서 길을 걸으며 문구점의 다툼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머무른다. 누군가는 세탁부가 되고 호텔 주인이 되고 거리의 가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숲속 깊숙이 사는 야생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놀라움이 되지 않을까? 일탈은 가장 큰 행복이다. 겨울의 거리에 출몰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모험을 끝내고 집 앞 현관에 다다르면 우리의 낡은 물건들과 오래된 관습들이 그곳에 있다는 게 위안을 준다. 다시 익숙한 문 앞이다. 내가 두고 온 대로 의자는 돌아간 채로 놓여 있고 선반 위 도자기 그릇과 카펫의 얼룩도 그대로다. 그리고 여기 도시의 모든 보물로부터 되찾아온 전리품, 연필 한 자루가 있다. 혼자 걸으면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아요. 무슨 생각하냐고요? 생각만 하느라 못한 일들 생각?
내일 아침에 걸어서 문구점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노트랑 연필도 한 자루 사야겠어요. 매일 밤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걸 2글자로 일기라고 하던가요? 내 마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밤 일기는 딱 2줄이에요. 오늘도 책을 읽어 주었다. 참 좋았다. 이제 그만 자요.